안녕하세요. 21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파트 2의 챕터 4 공소 제기 파트에서 제5절 공소시효부터 나가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소시효 그러면은 이거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중요합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제일 먼저 공소시효의 뜻을 알아야 되죠. 의의가 뭐냐 이런 걸 보고요. 공소시효 제도를 둔 취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교과서로 잠깐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공소시효를 공부할 때는 공소시효 기간 문제를 좀 먼저 알아야 되겠거든요. 공소시효 기간은 249조 1항 2항 여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249조 1항의 공소시효 기간을 보고요. 두 번째로 249조 2항의 여기에 의제공소시효거든요. 의제공소시효 이 문제를 살펴봅니다. 그러고 나면 세 번째로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요. 의제공소시효 문제까지 해서 공소시효 요 기간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태완이법이 있어요. 태완이법 요거를 보고요. 태완이법이 뭔지 궁금하실 텐데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 문제를 봐요.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이런 문제를 살펴보고요. 공소시효 기간에서는 세 번째 공소시효의 기산점 문제를 봅니다. 공소시효의 출발점이죠. 진행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런 거를 보고요. 그리고 공소시효 계산 문제를 살펴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거를 보는 것이 공소시효 기간 파트고요. 세 번째 이 공소시효는 진행 중에 정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소시효의 정지 문제를 살펴봅니다. 끝으로 이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공소시효 완성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될 것이냐. 이런 문제를 살펴보는 게 공소시효예요. 양이 비교적 많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필기 노트를 보겠습니다. 28페이지예요. 이 공소시효 제도의 의의를 잠깐 보시죠. 공소시효라는 게 뭐냐 이거요. 여러분들이 법학을 공부할 때요. 시효라는 게 나와요. 그러면 시효라는 것은 기간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소라는 말은요. 공소 제기를 줄여서 공소라고도 하고 기소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공소시효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형사소송법에 미리 공소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거든요. 범죄 행위 종료 후에 일정 기간, 공소시효 기간 정해놓은 기간 동안에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요. 내버려두면 그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소추권은 공소제기에 관한 약식명령 청구에 관한 그리고 경찰서장의 즉심 청구에 관한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소추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대표적인 게 검사의 공소제기권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하는 거 이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소추권 소멸이에요. 거기다 밑줄 짝 하세요. 소추권을 소멸. 이제는 공소시효 기간을 보도록 하는데요. 이 공소시효 기간에서는 요거는 249조의 그 1항과 2항 태완이법을 나중에 교과서로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의 문제를 보죠. 이 공소시효를 정하는 그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예, 원칙과 예외로 나누는데요.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 기간을 정할 때는요. 이 법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이에요. 말 그대로. 법정령을 기준으로 한다. 처단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정령 여기에다가 여러분은 처단형 X, 법정령 처단형 X 이거를 기준 형광표 처리하시죠.
법정형이 뭐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말합니다. 처단형이라는 건요,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으면 가중, 또는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으면 감경하고 난 형벌입니다. 그래서 법률상 가중 사유가 있을 때 상습범 가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정형을 상습범 가중해서 상습범은 2분의 1 가중하는 게 있거든요. 2분의 1 가중하고 난 형벌이 처단형이고요. 감경한 형도 처단형이에요. 그러니까 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심신미약이면 필요적 감경이에요. 농하자 필요적 감경이거든요. 그래서 심신미약자 농하자다 그러면 반절 뚝 잘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2분의 1 딱 감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경하고 난 형벌이 처단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중 감경하고 난 형이 처단형이다. 처단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과형과 선택형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그 필기노트에 병과형은 뭐라 그랬어요? 자, 병과형은 예컨대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정형이.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과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다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다 부과한다. 함께 부과한다. 그래서 병과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는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 어때요? 이 징역과 벌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병과형과 선택형의 경우는 어때요? 여러 개의 형벌이 있죠. 지금 여기 예를 든 거는 징역과 벌금이 있지 않습니까? 징역과 벌금 중에는 그중에서 중한형이 뭐예요? 징역형이죠. 그래서 징역형 요거를 기준으로 여기를 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예요. 공소시효를. 네, 그래서 이 징역형의 장기 3년이죠. 3년 이하의 징역이니까 장기 3년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병과형과 선택형은 결론적으로 어때요? 그중에서 가장 중한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 중한형을 기준 형강편 하세요. 병과형 선택형은 중한형을 기준으로 한다. 중한형을 기준 형강편. 이제 형의 가중감경의 경우가 나오는데요. 형의 가중감경은 형법에 의한 형의 가중감경과 특별법상의 가중감경이 있거든요. 형법에 의해서 가중감경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습범 가중 이런 거, 누범 가중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경을 할 때는 어때요? 심신미약자, 노가자 감경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중감경을 할 때는 형법에 의해서 가중감경을 할 때는 그냥 가중감경하기 전에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그랬죠. 가중감경한 형이 처단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법정형을 가중감경한 거니까 가중감경하지 않은 형은 뭐예요? 법정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 이게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 법정형을 기준 여기다 형강편 처리를 하시죠. 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가중감경의 경우는 특별법상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자, 특별법상의 법정형을 기준 형강편 처리하세요. 왜 그러냐면 특별법에는 이미 가중되거나 감경된 형벌이 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나오죠. 그게 바로 특가법에 나와요. 특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범죄에 보면은 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 뺑소니를 하면은요 도망가 버리죠. 그러면 뺑소니 치사상죄라 그러죠. 그걸 갖다 도주 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하고요 어떻게 해요? 도주한 거예요. 차량 운전자, 도주한 차량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여기에 특가법에는요 이미 가중된 형벌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미 가중감경된 형이 규정된 특별법상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다음에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형법에서 자 행위 시에 적용되던 법, 범죄 행위 시에 법이 적용됐다가 중간에 요 재판 시에는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행위 시에 적용되던 법이 재판 시에는 바뀌었어요. 중간에 여기 법률이 개정돼 버려요. 그러면 범죄 행위 당시의 법이 구법이죠. 구법. 그 다음에 재판시 법을 뭐라 그래요? 신법이라 그러죠. 여기서 여러분 행위 당시에 법정형은 중한법정형이 규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경한법정형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재판시의 법에는 경한형이 규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를 적용할까요? 여러분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항상 경한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경한법. 지금 이 경우에는 법정형이 경하게 바뀌었으면 어때요? 경한법은 신법이죠.
신법의 법정력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예요. 경한 신법의 법정력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여러분은 가벼운 법정령, 여기서는 형이 가벼워졌기 때문에 신법의 법정령이에요. 가벼운 법정령, 신법의 법정령. 거기를 형광펜 처리하세요. 반대로 법정령이 중하게 변경된 경우는 가벼운 구법의 법정령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 행위 당시의 법이 경한법이었어요. 그런데 법률이 개정돼서 재판 시에는 중한법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신법이 이제 중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꼭 신법의 법정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경한 구법의 법정력을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정력이 변경되면 무조건 가벼운 법정력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다음에 과형상 일체라 예비적 택일적 기재 있죠. 이런 거는 개별적으로 정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과형상 일체 상상적 경합이라 그러죠. 형법에서는. 그러면 직무유기죄와 범인도피죄의 과형상 일체다 그러면 직무유기 따로 범인 도피 따로 이렇게 정한다는 겁니다. 예비적 택일적 기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적 기재 그러면 벌이적 공소사실 강간 그리고 예비적 공소사실 강제추행 그러면 따로따로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소장 변경 시에는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공소시효장 변경 시에는요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따집니다. 자, 이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 여기서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 거기다 형광펜 처리를 하세요.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공소사실이 변경됐다 그러면 이 공소시효 기간은 뭘 가지고 정해요?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령이 기준이 된다.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령이 기준. 이거를 형광펜 처리하시죠. 자, 이게 뭐냐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 네,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중요해요. 거의 예를 들어 놨지 않습니까? 예컨대 예를 들어 놓은 게 그 밑에 그림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2017년 11월 1일에 절도죄로 공소제기됐대요. 보세요. 밑에 그림에 보면 당초의 공소제기시가 언제예요? 당초의 공소제기시 형광펜 처리하세요. 절도죄 공소제기시가 11월 1일이죠. 2017년은 똑같기 때문에 연도는 그림에는 안 써놨어요. 2017년은 똑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2017년 11월 1일 날 절도죄로 당초 공소제기한 시점입니다. 그런데요. 2017년 11월 7일에 공소장이 변경됐어요. 자, 공소장 변경 시에는 절도를 뭐로 바꿨죠? 주거침입이라는 선수로 바꿨죠. 절도 선수에서 주거침입 선수로 선수교체를 했어요. 공소장 변경. 변경된 공소사실은 주거침입입니다. 변경된 공소사실에다가 형광펜 처리하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절취행위를 종료한 시점이 2012년 11월 1일이에요. 자, 맨 왼쪽의 그림 범죄행위 종료 시죠. 그건 2012년 11월 1일입니다. 나머지 당초의 공소제기 시 그리고 공소장 변경 시 공소시효 완성 이런 거는 다 2017년이죠. 그러면 2012년 11월 1일에 범죄행위가 종료되면요. 공소시효 기간은 범죄행위 종료시로부터 진행되기 시작하거든요. 기산점이 범죄행위 종료시예요. 그러면 2012년 11월 1일인데 초일을 산입해서 공소시효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는 게 유리하단 말이에요. 피고인 측에. 그래서 피의자 피고에게 유리하니까 이 경우는 초일을 산입합니다. 종료시의 초일. 그러면 11월 1일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2012년 11월 1일. 이때요. 공소시효 기간은 화살표를 어디로 했어요? 공소장 변경 시에 변경된 공소사실은 주거침입을 기준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된 공소사실인 주거침입죄의 법정령을 기준으로 정해요. 이게 3년 이하의 징역이면 장기를 기준으로 정하거든요. 장기가 3년이죠. 장기가 3년짜리 공소시효는 5년이 됩니다. 5년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초에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은 절도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를 정하는 범죄는 뭐냐요? 공소사실은. 변경된 공소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소시효 기간을 변경된 공소사실은 주거침입을 기준으로 5년을 정했다면 이 5년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 시가 언제예요? 11월 1일. 요거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11월 1일.
2017년 11월 1일이죠. 요거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인 2012년 11월 1일이죠. 그림의 맨 왼쪽. 여기부터 진행하고 공소시효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인 11월 1일을 산입해요. 산입해 주는 게 피고인에게 유리해요. 왜? 초일을 불산입하고 다음 날부터 진행하면요. 다음 날부터 진행하면 1일부터 진행하는 게 나요. 11월 2일부터 진행하는 게 나요. 1일부터 진행하는 게 낫죠. 공소시효가 하루 빨리 완성되니까요. 그래서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사례 공소시효는 2017년 언제? 자, 5년짜리예요. 10월 31일 24시 자정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소시효 완성시는 그림에서 2017년 10월 31일 24시에 완성되죠. 그러므로 당초의 공소제기시는 2017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지죠. 그런데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이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느냐 따져보니까 하루 앞에 완성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소시효 완성되면 면사 파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될까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뭘 가지고 정한다는 거예요? 변경된 공소사실을 가지고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는 기준은 이 당초에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을 기준으로 그걸 가지고 따지느냐 아니면 변경된 공소사실을 가지고 따지느냐 이거죠. 변경된 공소사실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는 뭐예요? 공소장 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의 기산점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공소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을 말하거든요. 이것도 원칙과 예외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진행됩니다. 자,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형광펜 처리하세요. 근데 미수범 요거 있죠. 미수범 요거는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나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해서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수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어요. 실행에 착수했다가 종료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실행에 착수해서 실행행위를 종료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그런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 여기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범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계속범은 법익침해 종료시부터 진행된다 하는 겁니다. 법익침해 종료시부터 형광펜. 그러면요, 계속범의 대표적인 예를 필기노트에 써놨죠. 강급죄가 되는 거예요. 강급죄는 여러분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떠나지 못하게 가둘 때 기소가 되죠. 강급죄는 뭐를 침해하는 거죠? 강급죄는 일정한 장소에서 사람이 떠날 수 있는 자유,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떠날 자유.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강급죄는 떠날 자유라는 행동의 자유는 법익이에요. 보호법익이란 말이에요. 형법에 의해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란 말이에요. 법익. 그러면 떠날 자유를 침해한 때는 언제예요? 여기에 기수가 되죠. 그런데 떠날 자유를 침해했어요. 강금해서 가뒀어요. 그러면 기수가 되는데요. 문제는 풀어주기 전까지는 법익 침해가 어떻게 돼요? 떠날 자유가 계속 침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풀어준 때, 이때 법익 침해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범을 뭐라 그래요? 계속범은 강급죄 같은 계속범은 법익 침해가 기수 이후에도 범죄행위가 종료될 때까지 법익 침해가 계속된다 그래서 계속범이거든요. 예, 그러면 강급죄는 기수 시부터 법익 침해 종료 시까지 법익의 침해가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급죄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얘는 풀어준 때, 즉 법익 침해 종료 시부터 진행되는 겁니다. 다음에 공범도 중요해요. 공범은 갑과 을이 공범이에요. 그러면 얘네들 중에 누구라도 최종 행위가 종료하면 전체 공범의 공소시효를 진행합니다. 전 공범의 공소시효를 진행해요. 그러니까 공범은 공소시효가 같아요, 달라요? 공소시효 기간이 같아요. 네, 그래서 최종 행위 종료 시부터 여기다 형광펜 처리하세요. 전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다음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라든가 아동청소년 있죠? 대상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는요. 다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든가 아동청소년 이런 사람들 있죠. 여기에 대한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이런 거는요. 이 미성년자나 청소년, 아동이 성년에 달하기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성년에 달한 날부터에다 형광펜 처리를 하세요. 이제는 공소시효 기간에서 공소시효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기간을 계산할 때는요. 초일을 사집하지 않는 게 원칙이거든요. 일, 월, 년으로 기간을 정하면 초일을 사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소시효가 절도죄 같은 경우는 7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공소시효 같은 경우는 기간을 사집해 주는 게 낫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사집해요. 공소시효와 구속기간은. 근데 고소기간, 친고죄의 고소기간은 6개월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초일을 사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친고죄 범인을 알게 된 날이 2월 1일이다 그러면 2월 2일부터 초일을 사집하지 않고 2월 2일부터 고소기간이 실행된다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러나 공소시효와 구속기간은 초일도 사집해요. 자, 초일도 산입 미출작하세요. 그리고 기간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